휴대폰 사적 대화를 녹음해서 유포하는 놈들 모두를 처벌해야 된다. 이 전화 대화도 맘 놓고 못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단둘이 누구 욕을 하던 넋두리를 하던 뻥을 치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놈들이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냐. 기자가 아닌 분들이 대체적인 거의 일치하는 정서가 그 녹취한 기자에 대한 좀 반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공개를 했다면, 내가 만약 이거 보도한 기자라면 이거는 꼭 보도를 돼야겠다, 사회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겠지.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도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성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에이, 실합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땀 눌러주시는 구조할 이 4차 언론혁명이 아직도 진행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전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하는 김기학이 오늘 방송 보시다가 들으시다가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우키행입니다. 정현욱입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이 오해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요새 아주 좀 자신을 돌아보고 있어요. 왜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남에게 더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상처만 주고, 그렇죠. 그렇죠?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나. 그렇습니다. 자, 임 작가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한 2주 동안 뭐 했습니까? 2주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요즘 조금 배가 불렀어요. 네. 아니, 지난주에 토익 시험을 등록을 해놨는데 까먹고 안 간 거예요. 까먹고 안 갈 수가 있나요? 48,000원이 날아갔고, 그다음 제가 원래 기상 스터디를 했는데 도서관에서 이제 9시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0원씩 벌금을 냈는데, 옛날에는 진짜 2,000원 피 같은 돈이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독하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2,000원이랑 늦잠 나쁘지 않다. 싸다. 차라리 10,000원을 보내. 미리 10,000원을 보내고 한 5일 자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잠을 더 자면 네. 나중에 이제 진짜 늦게 일어났을 때 몰려오는 자괴감이 너무 괴롭지 그죠. 않나요? 2,000원 플러스 자괴감. 하지만 몸이 가뿐하잖아. 가뿐하지도 않지.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몸은 편하고 마음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터디 하면 제가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또 꼭 지킵니다. 시간은 절대 늦잠 안 자고 딱 가는데, 문제 뭐냐면 인사하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자. 맞아. 근데 저는 도서관에서 자. 뭘 많이 했냐면 10시까지 자. 10시까지.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지금 한 분이 안 계신데, 신재 기자가 안 계신데, 신재 기자는 좀 구정 지나고 이 수습을 저희가 풀어줄지 말지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봐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변화가 많죠.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부터 그러면 로고 듣고 일부 무친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저기요, 이거 맞아?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재실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계속 나와. 구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구독은 손으로 하는 거 아닌가? 마음으로 했어요. 대들기에 대한 애정을 재고 계시지 말고 머리와 마음과 손가락으로 구조화를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쏟아진 뉴스의 홍수. 특히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고 지금 뭐 경제 뉴스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좀 코스피가 작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뉴스도 엄청 많고, 대선 뉴스도 본인이 작살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몰랐는데 국정이 다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아예 반토막이 났죠. 맞아요.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났고 지금 나스닥도 지금 빠지고 있고. 그래서 김기혁 씨 텐션도 지금 반토막이 났고. 저의 텐션도 반토막이 나고. 아니죠, 코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넷플릭스도 20%가 빠지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지금 자산 시장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사실 대선 뉴스도 너무 많이 나오고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는 무친 뉴스 브리브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브리핑. 자, 오늘 문유 아이템 우리 정연욱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이죠?
오늘 25일 아침에 디지털로 출고가 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김건희 우리 따옴표 치고 우리 만난 건 비밀로 이 코바나 홍보 강의 녹취를 살펴봤더니 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방송 리포트는 안 나갔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MBC 스트레이트가 이제 김건희 씨 녹취 뭐 일부를 보도했었죠. 네. 그래서 그 보도하는 과정에서 또 뭐 법적인 좀 공방도 있었고, 또 내용 일부가 또 뭐 방송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고, 맞아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보도 역시 다른 녹취예요. 그 MBC가 가져간 7시간 통화 녹음이 아니고 이제 지난해 8월에 이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사무실에서 이 스트레이트에 제공했던 그 통화 녹취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네. 김건희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입니다. 그걸 우리 취재팀에서 확보를 해서 일부를 이제 텍스트로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음성이 나가진 않았죠. 그리고 역시 이것도 법적으로 좀 민감했기 때문에 이거 뭐 실제로 또 스트레이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그 남부지법에서는 일부 내용만 뭐 금지했고 대부분의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전체 파일 중에 뭐 얼마나 나왔는지는 제가 취재진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뭐 파장을 일으키고 화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고 실제로 법적인 어떤 이런 민감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체들이 받았었죠. 네, 그 내용입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일단 굉장히 지금 고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보도를 아마 많이 좀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댓글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면은 YRO님이 휴대폰 사적 대화를 녹음해서 유포하는 놈들 모두를 처벌해야 된다. 이 전화 대화도 맘 놓고 못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단둘이 누구 욕을 하던 넋두리를 하던 뻥을 치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놈들이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하셨고 네이버 기사에서는 HWAR땡땡님이 유도해놓고 몰래 녹취해서 뒤통수 치듯이 공개하는 거 그런 행위가 끔찍한 폭력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역풍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는 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네 라고 하셨어요. 이런 통화 내용 혹은 뭐 대화 내용을 녹취한 거를 그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거를 이제 통신비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지적들도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이제 그럼에도 언론으로서 뭐 공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충돌하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각자의 주장이고 예. 그리고 사실 실제로 스트레이트 보도가 이게 뭐 그것도 역시 논란은 있지만 반드시 그 윤석열 후보 측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 문제와 그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한 반감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판단하실 거죠. 언론사로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그 기자가 직접 또 이렇게 불법으로 녹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이제 뭐 이후에도 지금 이 보도건으로 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공방은 있을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고 이 법적 공방에 또 이제 대들기도 휘말릴 수도 있죠. 이만원 작가는 지금 이제 그 일반인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입장에서 둘 간의 사적 대화나 혹은 이제 사적으로 나눈 전화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 몰래 녹음을 했다가 기자 갑자기 터뜨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거기 뭐 약간 조각 사유가 되지만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보도의 어떤 소스로 사용하는 건 또 이제 다른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니까. 사실 좀 공포스러운 면이 있죠. 왜냐면은 나는 이게 보도될 줄 모르고 친구로서 말했는데 보도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기자, 뭐 제가 기자로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조차도 뭔가 꺼리가 될 거를 아예 말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서울의 소리 기자님, 이 기자님이나 이제 다른 기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뭐 이게 좀 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기자 전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거를 깎아먹을 수 있지만
공개를 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지 않을까?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겠죠. 뭐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이명수 기자가 뭐 다른 또 의도가 있었을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건 알 수 없죠. 네,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뭐 굳이 추정해볼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제가 공개를 했다면 내가 만약 이거 보도한 기자라면 뭐 이거는 꼭 보도를 돼야겠다. 사회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한참 전에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이제 그걸 공개했다가 아주 고초를 겪었잖아요. 국회의원도 뭐 못하고 그때 이제 법원의 판단 논리가 이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그 핵심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사실 충격적이었거든. 그때 삼성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흑막이 드러난 그 폭로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과정 때문에 묻힌 사례여서 그건 대단히 법원의 판결이 비판을 받았고 또 그 뒤에 이제 국정농단 국면에서 이 뭐 최순실 씨의 여러 가지 그 비위 행위가 사실은 뭐 몰래 녹취한 그 파일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뭐 굉장히 공분을 샀던 발언들도 뭐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거 다 몰래 녹취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막 싸잡아서 한꺼번에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당연히 통화를 하는 걸 몰래 녹음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 이거는 뭐 사실 뭐 누가 그걸 뭐 옳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그게 과연 사적인 대화냐. 그리고 그 대화 자체가 정말 공개할 수 없는 완전히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쟁점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 판단을 좀 유보하고 이거는 뭐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잘 판단이 쉽게 내려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공부를 할 때 옛날에 그 이완구 총리 지명자 사례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 옆 밥 먹을 때 몰래. 네, 뭐 술자리에서 뭐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도 없었고 취재라는 말도 없었는데 뭐 내가 언론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자들이 결국 그걸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취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총리 지명자의 언론과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충분히 보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충분히 공익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네. 김대중 정부 때 진형구 검사라고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 뭐 있었잖아요. 그게 기자들하고 그것도 낮술 먹으면서 그 조폐공사 파업이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뭐 뒤에서 뭔가 의도를 갖고 유도한 뭐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공안부장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기자 입장에서는 듣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죠.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도 저는 그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안별로 참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걸 전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를 이제 뭐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어떤 언론관이나 뭐 세계관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법원이 보도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일단 제일 큰 판단 근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기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끼리도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8월 30일에 코바나 컨텐츠라는 이제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기획사에서 이명수 기자가 이제 강의를 가서 그죠.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입니다. 그 스트레이트를 통해 보도된 녹취 중에 와서 좀 강의 좀 해줘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요청을 받고서 강의를 이제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 1명, 그다음에 김건희 씨 수행비서가 뭐 2분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 관계자 2분, 뭐 이렇게 있었다고 이 기자가 주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쩍벌하고 있는 거 그거 좀 주의하라고 해라. 장제원 의원을 잘 활용해라. 뭐 이런 이제 이 기자의 조언이죠. 네. 김건희 씨한테 뭐 저 새벽에 가락시장 가서 뭐 수행비서 보고 사진 찍으라고 해서 SNS 올려라.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핵심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는 이 녹취록상으로 그러니까 기사에 따르면 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뭐지 좀 빠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김건희 씨와 이 기자가 나눈 대화 중에 가장 이제 많이 화제가 됐던 거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건 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했다고 봅니다. 봐요.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여기가 이제 화제가 됐죠.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조민 씨를 얘기하는데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이제 검찰 수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어요. 그리고 뭐 정치라는 게 참 신물이 난다.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봐요.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사실 내용이 그게 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명수 씨한테 이제 이명수 기자한테 우리 만난 거 비밀이야 하고 이제 105만 원이 든 봉투를 줬다. 뭐고 나와요 기사에. 여기까지예요 내용은.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법적인 판단 그리고 실제 이 105만 원을 준 것이 법규에 위반이 되는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이랑 클리앙 댓글 잠깐. 다음 기사 댓글에 바른말님이 KBS가 웬일 핵심을 잘 짚어줬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관위에 항의해야 한다. 또 클리앙 댓글에 스토어님이 선거법까지 안 가도 김영란법으로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돈을 건넸다는 부분에서 네.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인지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니면 아무 법 위반도 아닌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건? 일단 뭐 기계적으로 보면 그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의 시행령에는 이제 언론인 등 이제 공직자 강연료 상한액이 있어요. 그게 1시간당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과 시 그러니까 1시간을 초과했을 때 최대 150만 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서울의 소리는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105만 원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뭐 저기 이명수 기자 주장대로 뭐 30분 정도 강의하고 뭐 105만 원이면 사실 이 규정의 한 2배 이상이죠. 근데 이제 이 정확한 강의 시간을 알 수 없고 이 녹취 파일이 강의만 담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판단이 어려워요. 실제로 취재진이 선관위에다 유권 해석을 부탁했는데 판단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정보 갖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얘기를 할 수 없죠. 선거법 위반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도 이게 뭐 저기 일반적인 대화라면은 문제가 안 되죠. 이게 뭐 어디 공개적인 뭐 발언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라면. 근데 지금 제가 소개했을 때 좀 민감한 발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와 김건희 씨의 두 분의 대화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 불가다 역시. 선관위가 그런 걸 판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하려면 이게 명확한 그 기준이 이게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녹취록을 들으면 이게 강의에서 한 말인지 뭐 둘이 그냥 사적인 대화였는지 전체 강의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럼 그 녹취는 3시간 넘는다고 하던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의인지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이제 우리 둘이 만난 거를 비밀이라고 하라고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는 본인도 조금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알 수 없죠. 기사상으로. 민감한 기사고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기사에 나온 대화들은 사실 좀 파격적이죠. 그리고 이 대화는 심지어 캠프가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하고 있을 때잖아요. 이제 막 경선 시작했을 때 몇 년 전이 아니라 작년 8월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좀 의외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더 궁금해요. 이게 뭐 대통령을 지키려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윤석열이 뭐 당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추가적으로 사실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여튼 약간 궁금증을 자극하고 기사가 끝났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아까로 돌아가서 이거에 대한 공익을 판단할 때 이 정도 발언이면 전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A 영업할 땡땡님이 선거법 위반은 뭐 돈을 뿌려서 사는 게 선거법 위반인 거지. 자기 진영에서 자기 일 도와주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이 금액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30분이라고 105만 원은 좀 많다. 원래 언론인 상한액. 근데 만약에 딱 30분만 한 건지 1시간 하고 받은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 는 말씀이에요. 그라. 네이버의 레이즈 땡땡땡은 김건희도 별로지만 강의료 105만 원 쥐어줄 때 왜 주시냐고 반문을 한번 해보지 그랬어. 앞에서 받고 얍사박이 뒤에서 녹취나 공개하고 이래도 되겠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강연료로 준 거 자체가 왜 문제냐 뭐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기자가 문제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었고. 하여튼 뭐 되게 댓글이 되게 다양하게 당연히 뭐 이제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도 있었지만은 뭐 이렇게 기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사에서 빠져나와서 그 스트레이트 보도 직후에 이제 주변 특히 기자들 반응 좀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주변에서는 반응들이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분들이 대체적인 거의 일치하는 정서가 그 녹취한 기자에 대한 좀 반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보면은 사실 상당히 김건희 씨가 신뢰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발언들이 있었고 아주 그 사적으로 긴밀하게 진행이 되는 대화였는데 그거를 압도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안 하셨을 텐데 모르죠. 7시간 중에 일부만 아주 봤으니까. 근데 그 방송된 정도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그 메시지 자체보다 물론 그 자체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있었죠. 우리 뉴스에서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언론에 대한 발언 같은 건 사실 전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묻힌 이유가 그 녹취에 대한 약간 좀 그 대화에서 드러난 친밀도와 그걸 이제 나중에 녹취를 해서 공개를 했다는 이 충돌에 대해서 좀 더 반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대화를 들으실 때 본인을 김건희 입장에서 놓기가 더 쉽잖아요. 기자보다는. 그러니까 좀 약간 무서우실 수도 있고 기자들은 저러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좀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취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일단 확보한 녹취를 토대로 한 기사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취재진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뭐 지금 뭐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사실 이 기사 자체도 굉장히 이제 뭐 아주 그 세밀하게 논의와 뭐 데스킹을 거쳐서 출고된 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선거 국면에서는 다른 신문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고 있죠. 뭐 좀 더 지나 보면 뭐 추가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보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는 뭐 이 기사 나오기 전이었지만 뭐 건진법사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제 중요한 기사였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국민대가 김건희 씨 허위 이력을 제대로 확인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혔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 뭐가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 저희가 사실 다루려다가 못 다룬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사도 잠깐 소개를 짧게 한번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 이제 우리가 오늘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왜 윤석열 후보만 얘기하냐 이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실언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던 게 이제 시간 강사 채용에 관한 발언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 수원대 그때 무슨 교수 겸임 교수였죠? 그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상당히 좀 초반이었는데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기자한테 그 시간 강사 처음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돼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기자들한테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마치 이렇게 나무라듯이 그 시간 강사 채용 과정을 아냐? 그 뭐 알고 얘기하는 거냐? 시간 강사는 이렇게 딱 공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뭐 되게 막 좀 거칠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시간 강사 분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죠. 공채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소개받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그게 필요하면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그게 상당히 사실 몰상식한 발언이었죠. 그리고 시간 강사들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었고 근데
정작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아니고 공개 채용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실제로 그 발언이 현실과 얼마나 이제 정합도가 있느냐를 떠나서 실제로 그 김건희 씨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였죠. 그것도 같은 취재팀에서 밝혀낸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템 주로 이제 그 댓글 분위기 좀 어땠어요? 아까 그 정윤욱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그 김건희 씨한테 몰입해서 쓴 댓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잘했다라는 댓글은 거의 없었고, 네. 반응이야 뭐 제각각이겠지만 이거 그 영부인이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이거는 해야죠. 이거는 뭐 이 보도를 떠나서 그게 굉장히 언제까지 뭐 부인 비리 뭐 이거는 좀 안 맞는 비판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그는 당연히 취재해야 할 영역이죠. 그러니까 뭐 균형을 얘기할 수는 있죠. 뭐 다른 후보 부인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후보 부인에 대한 취재는 후보만큼은 아니지만 하죠. 네. 네, 보면은 강의가 2시간 가까이 진행했다고 여기 기사에 나오거든요. 다른 기사에 김 씨가 강의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뒤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00만 원, 105만 원 싸게 해준 거 아닌가? 그 좀 이게 차라리 뭐 더 컸으면 괜찮은데 100만 원에서 딱 5만 원 많으니까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말이 없더라고요. 105만 원은. 그러니까 이게 그 2시간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녹취상 2시간이기 때문에 뭐 강의를 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고 뭐 쉬는 시간에 뭐 이게 그쵸.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지 상황을.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KBS와 보도기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이게 보도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걸 보도할지 말지 어디까지 보도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잘 각을 잡아서 보도한 것이기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뭐. 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선거 관련해서는 진짜 검증보도 취재하는 팀에서도 뭐 하겠지만은 가장 좀 증거와 근거 확실한 보도를 위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대선은 처음인 게 40 며칠 남았죠. 근데 아직 토론을 못 봤어. 그 두 후보가 나온 이 두 후보가 같이 등장한 토론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리포트로 안 나왔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잘 못 기사로 그러니까 텍스트 기사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좀 접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템 한번 묻힌 뉴스를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로고 듣고 2부 원래 이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넷째 주는 이제 스포츠 아이템을 다루곤 했죠. 이번 주에는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김기범 기자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